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4일입니다. 중요사항 몇 가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했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지 않는데 저희는 채널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어른들이 계시다면 사돈의 팔촌 누구라도 어른들끼리만 시골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보기 위해서 영상 하단에 좋아요 같은 것 좀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은 좀 많이 퍼져야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사기가 너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영상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계속 사기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가용 PPA 관련된 건데요. 자가용 PPA 관련된 사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21년 4월 27일이죠. 저도 21년 2월에 글을 남긴 적이 있고 영상은 5년 전에 만들어서 남긴 적이 있는데 주택에 PPA 사기를 칩니다. PPA,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 계약서 사인받고 내일 가서 시공 설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내 자식들 용돈 주려고 손주들 오면 과자라도 사주려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설비를 할 수 있고 태양광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 설비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리고 하면 사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설비들은 거의 99%가 다 사기죠. 제가 판단했을 땐 다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비를 하니까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PPA 관련된 상담을 해드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어른들이 쓰러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못 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영업팀들이 큰 조직이 따로 있고 시공팀이 따로 있고 영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영업 지방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해오면 영업비를 주는 거예요. 500만 원씩. 그런데 20km 설비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설비비를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지들끼리는 팩토링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알선을 하는 거죠. 6%대 대출을 알선을 해서 3천만 원대 거의 시공비 전액을 전부 다 대출로 가져갑니다. 그럼 시골 어르신들이 이걸 PPA 운영을 제대로 해서 갚아야 되는데 PPA 설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 등록하셔야죠. 매달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죠. 그래야 손해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기에 대한 S&P 금액이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REC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해놓은 업체들도 없고 그걸 자제분들이 정확하게 REC를 모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럼 PPA 20kg가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냐? 너네 영업할 때 돌아다니면서 10kg당 20만 원은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20kg는 40만 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해에서 사용한 전기 전부 다 차감을 하고 남은 전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100kg 설비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S&P 200만 원 이상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용 20kg화가 20만 원 이상 나온다고요? 손해전기를 차감을 하고 안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PPA는 그냥 2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만 원 나오는데 주택용 PPA를 3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설비를 할 수 있냐? 못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기꾼이죠. 이게 수익이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PPA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100kg, 99kg 미만의 PPA가 설비가 되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현장에 주택용 손해요금 차감이 정말 작은 데에서 8천만 원 미만의 투입비를 들인다면 PPA를 해도 됩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kW의 설비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절대 안 돼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운영을 해서 또이또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십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어떻게 해요? 영업 조직들은 나는 모른다.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공회사들은 영업한 놈들이 거짓말한 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수익이 안 나고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가는데 니들은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가니까 영업하는 놈들도 좋고 시공회사도 좋고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골에 계신 어른들한테 왜 그걸 사기를 치고 다닙니까? 그래놓고 전화를 막 돌려요. 여직원들 텔레마케터 모아가지고 전화를 돌려서 그냥 아무한테나 시골의 어른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기요금 안 나가게 하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으니 사람을 보낼게요 라고 텔레마케터를 합니다. 그 정보를 또 팔아먹어요.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어른들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영업하는 분들은 몰라요. 자기가 PPA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발전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영업 조직에서 그냥 이거 하면 돈이 이렇게 나온다더라라고 얘기를 해.
그래 놓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운영이 되냐고요. 왜 이 얘기를 5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하는데도 아직도 피해가 늘어나고 아직도 PPA 사기가 계속 많아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PPA 사기, 시골에,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시골에 계신 어른들 전화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발전 설비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PPA 사기꾼들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시공회사들도 지금 처먹고 살 궁리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영업하는 애들이 사기치는 거잖아.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쟤들 조직들이 사기치는 거잖아. 나는 그냥 시공만 해주면 돼. 시공비만 받고. 그런데 조금 비싸게 받잖아. 그럼 면허는 어떻게 할 거냐? 아, 당신들 나한테 걸리면 가만히 안 냅둡니다. 정말로. 다 고발해버립니다. 이거 PPA 사기를 당했어도 돈 안 줬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안 주면 이거 복구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돈만 안 줬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줘놨으면 다시 받아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담을 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발 PPA 사기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없는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자식 손자들 오면 용돈 주고 싶은 마음, 왜 그걸 이용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돈 벌면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쇼츠로 올릴 건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 날 한전에 보면 한전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접속 연계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 안내를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출력 제어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선로 용량이 없는 데들을 신청을 하면 접속을 해주겠다. 기존 접속 방식대로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피크치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연계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저도 지금 접속 연계 신청해 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느라고 몇 군데에 한전에 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 네, 맞아요. 배전설로 접속 대기 중. 없는 데가 대기 중이죠. 그런데 신규 접속 희망하는 발전소에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제가 연락을 한 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지금 뭐 한전에서 태양광 사업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거를 옹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전이 해야 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죠. 무조건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진 회사가 들어오면 사실 중소업체에서 벌어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작아진다. 그리고 그 권위에 눌려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그 권력을 저희들이 많이 휘두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배전설로 접속 대기 중이거나 신규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소 중에 지금 연계가 안 되는데 동의를 하면 출력 제어 발생 1순위 제어를 조건으로 연계를 해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동의할 테니까 해줘라 라고 지자체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야, 출력 제어 없는데 선로가 없는 데들을 출력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연계를 해주겠다며 내가 그거 동의할게. 그럼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여유 용량이 있어야지 연계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유 용량이 없는 데가 지금 연계를 못하는 건데 있는 데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럼 서면 답변을 줘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요거 아니네요. 이건 한전 거고. 자, 이렇게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 영동지사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요. MTR, 그러니까 변전소마다 MTR 뱅크가 몇 개, 3개가 있는 3뱅크가 있고 4뱅크가 있고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변전소 및 주변 악기 여유 용량이 있고 배전 선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로 용량을 따로 잡고 변전소 용량을 따로 잡는 겁니다. MTR 용량을 따로 잡는데 그 중에 배전 선로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자체 어디가 됩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다 안 된대요. 어디가 되냐 그랬더니 각자 지자체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랍니다. 야, 그러면 이거 비리 생긴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악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느 지자체가 된다라고 공고를 해라. 근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배전선로 설비 접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한전 담당자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이거 가능한지. 이거 어차피 지금 동의를 안 해도 앞으로 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출력 제어는 뭐 동의 받고 했습니까?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 내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출력 제어 그냥 강제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 접속 방식대로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출력이 많이 나오는 피크 전력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는 방식이다 보니까 동의를 해서 접속 연계를 빨리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 담당마다 다르니까 다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발전 사업자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좀 공유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쪽이 되더라, 어느 쪽은 이렇게 받을 수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정보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발전소에 모듈이랑 인버터 고장이 너무 심하죠. 너무나 많습니다. 모듈 쪽은 리본에서 나가는 경우들, 뭐 셀 단위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듈 단위에서 이렇게만 고장이 나도 이 모듈 전체, 요거랑 연결된 전체 어레이의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출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요즘에 문의 오는 것들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수익이 16.4%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저는 제 발전소를 제가 개발을 해도 16.4%가 계속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 한 번은 줄 수 있겠죠. 계속 줄 수가 있을까요? 모든 발전소가 16.4%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세 번째. 다른 질문. AI로 감시를 하면 발전소의 출력을 높여주고 발전량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바꾸는 것만으로 발전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저도 출장이 없거나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날이 아니면 저희 발전소에 풀 깎으러 갑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풀 깎고 겨울에 나무 잘라놨던 거 겨울에 가가지고 나무 떼고 제초 작업하고 주변에 음영지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것들을 가끔 체크를 하죠. 스트링 단위로 나간 것들이 있나 모듈 단위로 나간 것들이 있나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출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현장 가서 봐야 돼요. 안전관리자들 보내놓는다고 안전관리자분들이 전부 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업자가 알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조치를 하거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만으로 발전량을 늘릴 수 있냐? 모니터링 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러니 현장 가서 풀을 깎으십시오. 이런 거죠. 통보를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발전량을 늘릴 수는 없죠. 안전관리자들도 그런 것들을 통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사업자분들한테 이거 의명 때문에 발전량이 작아요. 이거 경사각을 이래 놓으시면 발전량이 작아요. 라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죠. 그래서 발전량이 작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모듈 단위에서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FIT가 끝난 발전소, RPS 종료되는 발전소, 뭐 이런 발전소들이 이거 모듈을 갈아야 되나? 리파워링 하려고 보니까 인허가가 안 돼. 그럼 어떡하지? 인허가가 안 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인버터를 가는 경우, 인버터 지금 국내, 제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대표적인 웬만한 인버터 회사들이 10년 넘은 걸 AS를 안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럼 인버터를 갈아야 되는데 인버터 가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오죠. 인버터 가격은 많이 내린 거에 비해서 인버터 가는 게 비용이 비싸다. 두 번째, 모듈 문제. 모듈이 이렇게 리본이 타고 모듈 출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즘 모듈로 바꾸면 당연히 발전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모듈을 바꿀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리파워링을 하려고 보면 리파워링이 좀 애매해요. 용량을 늘리려고 보니까 개발행위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럼 지역 조례에 걸려가지고 용량을 늘릴 수가 없다. 야, 미치겠네. 그냥 리파워링을 한다고 시작을 해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발행위를 다시 받고 지번을 분리를 하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랑 협의가 필요하고 시공업체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고 리파워링을 하는 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모듈만 그냥 바꾸자, 인버터만 바꾸자.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모듈이랑 인버터를 바꿀 것 같으면 전환 설비로 그냥 가야 됩니다. 전환 설비로 가서 지금 가중치를 0.2를 받는데 그걸 제가 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21년, 22년에 전환 가중치 규정이 나왔을 겁니다. 요거는 어느 규정에 있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전환 설비 규정이 나와 있는데 72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전환 설비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환 설비를 못했죠. 가중치를 마이너스 0.2를 준다라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제 영상은 27조네. 언제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때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맞는 말인데 그땐 틀린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전환설비 규정이 가중치를 0.2를 주다 보니까 안 했죠. 하지마. 전환설비 가중치 0.2 주고 RPS로 뭐타로 설비 확인을 받습니까? 정책도 바뀔 건데. 근데 야, 우리나라 정책 진짜 안 바뀌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죠. 탄소인증제 잘못됐잖아. 탄소인증제 때문에 국산 모듈들 비싸게 파는 거 안 팔리잖아요. 중국산 제품들 반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사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누가 국산 제품 비싸게 삽니까? 그러니까 국산 회사들 다 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공장 다른 데 나라 가서 짓는다래고. 그런데도 제도를 안 바꾸죠. 자, 지금 전환 설비 규정 마이너스 0.2 가중치를 줍니다. 그런데 모듈을 50% 100% 바꾸려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모듈을 바꾸고서 전환 설비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S&P만 받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버터를 바꾼다, 모듈을 바꾼다, 그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듈 가격이 중국산 양면 모듈 기준으로 200원 미만, 저렴한 것들, 되게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네들 입찰했는데 중국산 저가 모듈이랑 국산 모듈이랑 똑같이 입찰가 선정됐잖아. 경쟁률 거의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국산 비싼 제품들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중국산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국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정말 나쁜 얘기거든요. 국내 시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국내 시장을 더 이상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잘라놓고 중국산 제품들이 커가니까 쟤네 것만 커간다라고 욕을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니네가 국내 시장을 키우던지. 지금 모듈 180원 미만에 구입을 해서 와트당, 그럼 100kg에 1,800만 원입니다. 인버터 600kg, 100kg, 600만 원 미만에 구입을 하면 1,800만 원, 600만 원 하면 2,400만 원이죠. 모듈 인버터 가는데 2,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더라도 뭐 7, 8천 미만에 공사를 할 수 있다면, 모듈 인버터 갈 수 있다면 전환 설비로 들어가야죠. 대신 모듈 한쪽으로 몰아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개통이 풀린다던가 아니면 인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면 그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 됩니다. 지금 모듈이나 인버터를 가는 사람들은 출력이 안 나온다면 이걸 시공회사들은 그냥 하는 게 편해요. 근데 발전 사업자로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발전사 입장에서는 전환 설비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에너지관리공단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라니까 싫어하더라.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가 있을 땐 고객의 소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응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시공업체에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만 시공업체 친구들도 모르는 경우도, 저도 몰라가지고 에너지공단에 서면 답변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서면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FIT 종료발전소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제가 문의를 했던 건 그거죠. 잠깐만, FID 종료가 됐어. 그럼 나는 전환 설비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싶어. 그런데 미리 공사를 해서 전환 설비를 확정을 받고 RPS 설비 확인 받듯이 전환 설비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면 150, 2, 3원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럼 해야지. 그런데 그렇다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환 설비 조건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기 전에 전환 설비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입찰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6개월 이내에 공사를 한다던가 이런 규정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에너지공단에 서면 답변을 요청을 했더니 없답니다. 그런 규정이. 그래서 공사를 하고 리파워링을 마무리한 후에 전환 설비로 적용을 받은 후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듈이나 인버터를 교체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그리고 거기에 시공비, 인건비,
뭐 인허가 비용 들어가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인허가는 필요 없죠. 모듈이랑 인버터만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경미한 설비 변경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사용점검사도 사전 협의를 해봤더니 뭐 모듈 50% 이상 교체를 하면 사용점검사를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50% 이상 바꾸면 그냥 사용점검사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환 설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업자가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듈을 바꿨다. 50% 이상 바꿨다. 모듈 전체 바꿀 거예요. 인버터 전체 바꿀 거예요. 그런데 뭐 S&P가 좋으니까 S&P 받으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기론 S&P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S&P가 12월 달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보니까 금액들이 낮아지더라고요. 뭐 우리는 가중평균 S&P를 받는 건데 그렇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약간 떨어진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업자들이 수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무작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수익 창출을 안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좋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내가 정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되나? 불필요한 얘기들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그래야 알고리즘을 타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PPA 이야기를 드렸는데 PPA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을 해야 된다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사실은 그런데 크게 연연을 안 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광고와 사기와 잘못된 정보만 너무 많은 이쪽 시장이라면 누군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 필요하다면 구독도 좀 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와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